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2224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가 점심 무렵 낙폭을 키우며 2197.90포인트까지 밀리며 2020년 7월 24일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2200선이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등락 끝에 지수가 소폭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가까이 내리는 등 흔들리던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코로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홍콩을 시작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 빗장이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11일부터는 일본 무비자 입국이 다시 시작되면서 카지노, 항공, 면세점 등 리오프닝주도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21년간 품어온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다음 민영화 타자로 거론되는 HMM 주가도 뛰어올랐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HMM 지분이 약 46%에 달하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유연한 민영화 의지를 밝힌 만큼 매각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헤드라인과 함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헤드라인 중에서 시장 이야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점심 무렵에 22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오늘 정말 또 무섭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다행히 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반등을 기대한 분들께는 좀 실망스러운 반등 폭이었을 테고 또 추가 하락 염려했던 분들께는 좀 다행일 것 같은 하루였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제가 지금 주름살이 하나 더 넣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기엔 괜찮습니다. 네, 이번 장이 유독, 글쎄요. 제 나름대로 있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장은 좀 유독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아픈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FOMC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이틀, 3일 동안 주가가 추가적인 일단 급락 형태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이게 지금 셀링 클라이막스는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워낙 지금 민심이 흉흉하죠. 얼마까지 간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을 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글로벌 증시의 모든 조정의 근원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이 인플레이션은 8.5%를 지나면서 이미 비정상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도 그 반대편에 있는 지수도 정상 흐름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FOMC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변곡점, 그러니까 저점 매수 세력이 사실상 오늘까지 해서 3번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장 후반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다음 그날 밤에 미국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실망 매물로 빠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었고 또 두 번째는 어제였죠. 어제 이미 외국인들이 선물 11,000계약을 지금 매수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그 쇼커버다. 그리고 또 변곡점에 일단 어떤 시장에 대한 힌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세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쌍끌이 매수한다는 것은 볼 수가 없는 매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어제하고 오늘
그리고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저점 매수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2200포인트까지 무너지고 하는 이런 또 흐름이 지금 나왔지만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권이나 또는 그 이상 전약 후강 형태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흐름부터는 아마도 전반적으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변곡점이 지금 나올 시점이지 않느냐. 저는 내일 장에 대한 일단 좀 긍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박동기 파트너님의 얼굴에 드리운 그 주름살도 좀 옅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리오프닝주들은 좀 호재가 엿보이는 느낌인데요. 자, 마카오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일본 무비자 여행 허용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런 기존에 좀 소외받는 것 같았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자, 백승호 파트너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에 대한 그 유상증자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슈로 나온 이제 에어부산이 1,339억 이제 유상증자 흥행했다. 어느 정도 이제 경쟁률 자체가 청약률이 이제 130% 이상 되면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이후에 말씀해 주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본이 그 외국인에게 무비자 일본 여행을 허용한다. 그리고 원래 일본은 이 관광객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제한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겠다라는 일본의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항공권 가격이 그렇게 되면 이제 변동을 많이 하는데 7월 말에 이제 뉴스를 살펴보면 7월 말에 항공권을 예약했던 사람은 이제 2명 가는데 70만 원 정도면 이제 일본을 갔다 올 수 있었대요.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데 2명이 70만 원, 인당 35만 원이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항공권이 갑자기 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125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약 78% 정도 폭등한 그런 항공권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항공권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항공주들은 또 이제 모멘텀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해외 여행을 많이 가다 보면 또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공주들이 장기간 침체 터널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에어부산이 올랐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영역이고 이제 막 조금 움직이는 자리다. 사실 항공주 한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부분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30% 이상 떨어진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자리 이후에 이제 이후 흐름을 또 봐야겠지만 사실 항공주가 이제 긴 터널을 이제 막 지나가서 좀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환율이 다들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 해외 돈으로 바꾸려면 우리나라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1,200원일 때보다 사실 지금 거의 20% 가까운 환율이 폭등하였기 때문에 1,440원이면은 예전에 1,000원만 줘도 줄 수 있던 거 1,200원 이상 더 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 여행으로 대한 실적까지 이어질지는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항공주들을 저는 이제 보는 게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 좀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상승을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그런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의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백승화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움직인 헤드라인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시장에서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장중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출발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동희 파트너님, 지난번에 삼형제라고 하셔서 그중에 막내 에코프로 HN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네. 못 견뎠죠. 네,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뭐 거의 그 패닉 상태, 투매가 나오는 흐름에서는 아무리 그 수급이 탄탄하고 또 향후의 성장성 또 이런 뭐 그 차트 흐름이라든지 양호한 종목이라도 거의 뭐 투매에는 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에코프로 HN도 역시 뭐 에코프로 HN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지주사 이것도 이 종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BM 뭐 양극재의 대장주 자 전부 다 삼형제 모두 지금 뭐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뭐 그래도 좀 견딜 만하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 흐름이 급락이 나올 때 과연 이걸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을 조금 제가 그 가격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았었는데 손절 가격대 아마 이제 조금 위에서 지금 일단 그래도 저점을 형성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제 스스로가 지금 정통파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세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좀 고가 우량주 쪽에 가치를 투자하는 그런 매매를 지금 하고 종목 발굴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파묻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묻혀서 뭐 곡물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 때문에 이게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지금 탄소 제로 시대에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째깍째깍 지금 다가오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그 중요한 이슈고 큰 이슈거든요. 제일 어찌 보면은 주목받아야 될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 이런 쪽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의 이런 성장성이 집중적으로 좀 주목받을 그런 그 시기가 멀지 않아서 지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6만 원 돌파,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까지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조금 버티면서 좀 중기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는 전략도 유효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투매를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지수가 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도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 막내라고 하셨습니다. 막내가 속을 조금 썩이더라도 결국에는 또 큰 기쁨을 주고 그런데요. 자, 이 종목 역시 중기 호흡으로 버티면서 가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좋은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박동희 파트너님의 에코프로 HN 만나봤는데 자,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 네. 지난번에 리드코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화요일 날도 매수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고 화요일 이후에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올랐으니까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유레카로도 이제 이 종목들 군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사실 매매할 만한 그 종목 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700원 구간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당시 매수 구간이 이 영역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도 급등이 나와서 15% 가까운 10,000원에 주가 형성을 해줬고요. 오늘도 윗거리로 5% 정도 이제 수익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당장 따라잡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5일선 내지 11선 보면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지금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주가가
큰 방향이 하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상승 인장으로 가기는 조금 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매매해서 전략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런 목표 가격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자세한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 지금 리드코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는 역시 유레카 종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 오늘 또 방송 마치고 9시 50분부터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제 방송에서 다 못다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시장에 대해서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드실 만한 구간이죠. 근데 제가 계속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장이 베어마켓 구간이고 이제 CPI 인상했을 때 나스닥이 5%가 떨어졌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이제 큰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을 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시장이 조금 베어마켓 구간으로 더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여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금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한 또 못다한 이야기들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 못다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원망스러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못다한 이야기들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이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는 실시간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앞서서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정보 받아보시고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믿을 건 수급이라는 키워드 만나보고 계신데요.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되는 유레카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네. 역시 믿을 건 수급이다. 수급이죠.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장이 요동치고 이렇게 이제 급락장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기관 외국인들이 다 팔았을까?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올 때 받은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검색 시스템, 검색 천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차트든 수급이든 모든 종목들을 다 검색을 짧은 시간에 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그 정리를 했던 부분은 약세장 속에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있는데 또 하필이면 기관이야. 제가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호전주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 호전주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더라라는, 이거는 극히 저는 뭐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가 이번 급락장에서 약세장에서 받은 섹터는 무엇일까, 받은 종목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일단 섹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게 이번 급락장에서 아주 흔들림 없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던 섹터가 바로 음식료 쪽이죠. 자, 음식료 쪽 종목들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음식료 지금 나오죠. 음식료 섹터로 놓고 보면은 의류 쪽, 그리고 화장품, 리오프닝, 이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종 대표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고가 우량주 업종 대표주 쪽 기관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뭐 IT나 경기 민감주들은 손절도 하고 또 막 그 매도도 많이, 기관 매물은 많이 나왔지만 특히 요 섹터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음식료 쪽을 지금 보게 되면은 오리온, 제일제당, 그리고 삼양식품으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차트 보면은 제일 먼저 지금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 차트를 보면은 뭐 거의 뭐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다시피 하는,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또 CJ제일제당도 묵직한 그런 종목이지만은 최근에 지금 주가 하락과 뭐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오히려 전고점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기관 수급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요즘에 지금 삼양식품을 좀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하면서도 삼양식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농심, 신라면이 이제 좀 적자로 돌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가격을 인상하고 이러는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농심에게 1위 자리를 뺏기고 나서 그 이후에 똑똑한 구조조정과 뭐 불닭볶음면 등 신제품 쪽에 또 히트,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강세 흐름으로 좀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죠. 전체적인 상승 추세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의류 쪽인데요. 의외로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류 쪽도 탄탄하게 매수를 지금 받았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나쁘지 않았고 또 방어주적인 아마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지금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도 이 종목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주봉 흐름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렇게 빅 랠리가 한번 크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정 기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도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차트도 무난한 양호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FNF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대비한다 그러면은 양호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무역이죠. 자, 영업무역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호전주 쪽으로 의류 섹터 업종 대표주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자, 이런 점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인데, 뭐 화장품 쪽 하게 되면은 사실상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뭐 또 한국콜마 이렇게 지금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 쪽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LG 생활건강인데요. 뭐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냥 무난한 강력한 뭐 상승 흐름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마스크 실루엣은 지금 해제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요인들도 제법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서 아마 낙폭 과대에 기관 매수세가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생활건강 같은 가장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 종목으로 기관 매수세가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리오퍼닝 쪽인데요. 기관 수급 호전주 쪽에서 리오퍼닝 쪽, 오늘 우리 방송 서두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첫 번째는 역시 지금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주가 흐름도 여전히 바닥권을 지금 타지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리오퍼닝 쪽 중에서 가장 기관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는 게 카지노 쪽이에요. 리오퍼닝이 예를 들자면은 화장품도 있고 또 엔터주도 있고 여행도 있고 항공도 있고 카지노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업황 회복 속도가 빠른 게 카지노라 그래요. 코로나 이전 단계에 50% 이상 회복한 게 지금 카지노라 그러고 또 여행 쪽이 10%에서 20% 정도 아직도 회복 속도가 제일 느린 게 여행 쪽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어제 오늘 지금 매물을 좀 맞고 오늘 바로 또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차트 흐름이 상당히 지금 양호한 흐름이고 패턴이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됐나, 어느 섹터로 유입이 됐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이 장이 지금 양갈래로 지금 갈라져 있죠. 낙폭 과대주, IT나 뭐 바이오 섹터, IT 장비 부품주들, 반도체 이런 쪽하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고점에서 지금 버티는 종목, 오히려 상승한 종목 섹터 크게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느 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전략을 잘 세우셔야만이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크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수급이 호전된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 섹터상에서는 뭐 음식료라던가 의류 등이라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 번 나왔던 그 반복되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증시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증시가 지금 저가를 갱신할 때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외인 기관, 그 중에서도 이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는 기관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종목들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벌써부터 이제 더 지수가 떨어지는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그나마 낫다. 개인들만 매수하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들만 많이 매수해서 지금 뭐 금액이 20조를 넘게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바닥을 잡기가 힘들고 신용 물량도 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지수가 더 빠질 때 이런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어떤 종목들을 또 이제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렇다면 또 덧붙여서 여쭤볼 게, 기관 수급이 탄탄한 개별주들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섹터별로 조금 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주가 흐름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도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관이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오히려 신고가를 내려고 시도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죠. 앞으로도 주가가 빠진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 시황이 지금 너무 안 좋죠. 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지금 온갖 호재성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수급에만, 그리고 시황에만 따라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램시마 SC 효능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이거 외에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많은데요. 일단 수급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게 지금 그 외국인 수급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뭐 무난하게 여전히 지금 상승 그 매수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아래쪽은 기관 투자자인데요. 최근에 지금 주춤하지만 요번에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 쪽으로 또 힘을 내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조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밀려 있지만, 어떤 종목에 대한 악재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수급도 탄탄하고 기관 외국인들 다 받고 있는데, 개인들이 공포심에 짓눌려서 또 지수에 짓눌려서 이렇게 지금 그 매도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 충분히 이제부터 지수를 돌리는 시점이면은 빠른 속도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저 역시도 한동안 잊혀진 그런 종목인데, 제가 검색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왜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라는 느낌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 포스코 ICT인데요. 자, 포스코 ICT의 기관 수급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볼까요? 차트 흐름 지금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최근 한 달 정도는 부분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그 차트 흐름도 흐름 자체가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지금 장에서 이 정도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상승 후에 고점에서 박스권 횡보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70~80%가 고점 돌파가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지금 작년에 사장이 새로 바뀌면서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회사 내에 이제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2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포스코 ICT라는 회사가 지금 말 그대로 ICT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 포스코 그룹 내의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데다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이런 IT 관련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최근에 로봇 이슈가 지금 항상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로봇 쪽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을 높이 사고 이렇게 강력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두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ICT 이번 하락장에서 강력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게임주에서 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게임주에서 W게임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W게임즈는 자, 이 종목은 조금 독특한 종목이에요. 소셜 카지노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카지노가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알겠죠. 소셜이라는 것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제일 하단에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온라인 쪽에, 카지노, 또 게임, 이런 쪽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 바로 중간에 있는 게 그 오프라인 쪽 성장성, 제일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 다 합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카지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W게임즈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20개국에서 해외에서는 그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온라인에서 카지노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120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W게임즈 차트인데, 자, 역시 지금 뭐 최근에 게임주도 흐름이 안 좋습니다. 게임이 지금 안 좋은데 이 종목도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인데, 기관 수급을 한번 볼까요? 기관 수급을 지금 한번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기관 수급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또 법정 분쟁 이런 것도 해결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단순한 그 이상의 회사의 어떤 소셜 카지노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세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ICT, W게임즈 짚어주셨는데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흐름과 새로운 이슈들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박동희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만나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 아래에 안경을 쓴 돼지 저금통 모양이 보이네요.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랜만에 맞이하는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 네. 이 키워드 어떤 의도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앞서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 수혜주를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가지고 왔었는데 또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와서 좀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75pb 인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었는데 파월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리 인상이 되는 거는 된 건데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증시 하락폭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연준의 그 조정폭이 나오지 않을까,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증시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축 정책 그 기조상
떨어지는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7월 달에 올랐던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이 기대와 달리 또 이제 고통을 줄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 연말까지 계속 기준금리 올리겠다라는 좀 확실한 스탠스를 또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이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전망값이 4.4% 정도 중간값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말에 지금 3.25%인데 4.5%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25%를 더 올려야 되고 지금 FOMC 회의가 2번 남았습니다. 11월 초에 한 번 남았고요. 12월 중순에 한 번 남았는데 그 두 번에서 뭐 0.75%, 0.5% 이렇게 두 번 올라갈 수도 있고 0.5%, 0.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1%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것이 어느 정도 좀 자명한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좀 자산 시장이 많이 이제 줄어들죠. 지금 자산 시장이 올라간 게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뭐 코인 등등 자산시장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CPI 지수 변동률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좀 가져온 내용이 있는데요. 네, 현재 시장이 거대 인플레이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는 사실 2% 내외예요.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간다는 것은 한 2% 정도면은 시장에서 중앙은행에서 바라는 정도의 그 인상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8%를 넘어섰죠. 8%를 넘어섰고 경기 침체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 위기까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증시는 이미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국내 증시는 사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회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떨어지고 있어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경제 위기가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라면 다시 한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시기에 저희 좀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르고 3,300까지도 올랐습니다. 3,300까지 오르는 시장 자체가 좀 사실 비정상적이었죠. 그 전에는 2,600이 꼭대기였고 2,000부터 시작해서 3,300까지 올라간 거는 60%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고 사람들이 이슈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가 나빠서 이게 거품이 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결국에 증시는 또 우상향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사실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자금을 많이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뭐 오늘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노란톡방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대응해서 또 금리 인상 수혜주를 맞춰서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15%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일단 중소형 종목들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유동 비율이 많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그래도 수익을 내는데 좀 많이 좀 단기간에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막 가져왔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좀 증시가 많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방은행이나 중소형 은행주들이 한번 랠리를 펼치면 또 무섭게 펼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이 그때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비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의 약세장이 더 지속이 된다면은 어차피 지금 아까 우리 백성환 파트너께서 얘기하신 대로 금리 인상에 그 11월, 12월 FOMC가 원래 2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0.5로 이제 조금 그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슈는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시장 흐름이 낙폭 과대든 아니면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악재 너무 악재가 많기 때문에 악재가 너무 많으면은
이 악재가 해소되는 게 호재예요. 예,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급등 이런 게 이제 이미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 상태에서 이제 악재가 호재로 살살 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냐 아니면은 경착륙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아직도 이제 논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약세장이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뭐 대부 관련주라든지 지방은행 관련되는 종목들, 중소형 은행주들, 금리 인상 관련되는 종목들이 시장의 약세장이 더 지속이 되면은 이들 종목들이 말 그대로 한 단계 더 또 레벨업되는 랠리가 지속이 될 테고. 근데 한편에 또 반대편에 놓고 보면은 IT라든지 그 자동차, 바이오, 건설, 해운 뭐 또 코스닥으로 가면은 뭐 등등 해서 지금 너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장을 돌리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확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5대5 정도 저는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승환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너무 바랍니다. 지금 박동규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증시가 턴어라운드해서 진짜 오늘 찍은 가격이 저점이고 그 다음부터 뭐 50% 이렇게 50포인트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낮추지만 않아줘도 그래도 이제 횡보 정도로만 해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증시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최근 너무 안 좋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더 좀 골이 깊습니다. 그냥 환율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적자에 대한 부분도 있죠. 수적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수를 끌어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인 것도 큽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좀 위기에 있고 뭐 인플레 간축 범안이다 이런 해서 자동차 잘 나가고 있던 뭐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더 세계에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저도 박동기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연말까지 4.5%까지도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치면 사실 1.25포인트가 더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좀 증시가 떨어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현금을 아직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 저는 좀 바닥을 완전히 다지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주은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언급 드렸던 자리에서도 뭐 7천, 8천 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11,000원까지도 단기간에 수익이 났었고 이후에도 이제 9,300원대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지만 지금도 사실 내려오면 매수해야 돼요. 지금 당장 따라잡으라고 매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11선 내지 21선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나 유통비율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직 유통비율이 적다는 것은 좀 대주주가 자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거래 대금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제주은행도 좀 좋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저축은행도 한번 살펴볼게요. 푸른저축은행도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이제 화요일 자리였습니다. 14,800원이었는데 단기적으로 17,500원까지 수익이 나는 자리가 있었고 지금은 추천 가격보단 낮죠. 근데 사실 이만큼 수익이 났을 자리가 있었고 또 매도할 자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 이제 고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서 돌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레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개해 주셨던 중소형 은행주에 이어서 또 어떤 유레카 종목이 공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와 주셨는데 박동희 파트너님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뭐 수급이 탄탄한 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자, 대주전자재료를 선정했습니다.
대주 전자재료 하면은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하고 개발해서 상용화한 회사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실리콘 대주 전자재료가 그 IT라든지 태양광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전자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실리콘 음극재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실리콘 음극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4대 핵심 소재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극재인데, 지금 이제 음극재를 지금 쓰는 게 지금 흑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흑연의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음극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양극재가 전력을 만들면은 음극재가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저장을 하는데, 흑연은 그 음극재를 그 전력을 저장하는데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많이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음극재를 만들어 보니까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10배까지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흑연 음극재에서 차세대 음극재로 실리콘 음극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개발한 회사가 대주 전자재료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확산세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차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위에 빨간색이 지금 그 전도성 페이스트라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대주 전자재료의 이게 지금 50%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50%예요.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거는 일반 IT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현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탄탄하게 지금 캐시카우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중간쯤에 지금 보라색으로 지금 돼 있는 게 나노 재료 해놓은 게 이게 지금 그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면은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확산 커질 수 있는 성장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대주 전자재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아래쪽이 기관이거든요. 아래쪽이 기관인데, 이번 하락장에서 7월, 8월 달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기관 매수세 꾸준하게 지금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외국인들도 뭐 조금 더 지금 기관 외국인도 이번 하락장에서 뭐 매도가 나왔다? 전혀 지금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는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버티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종목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자, 대주전자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차세대 음극재로 대표되는 대주 전자재료 유레카 종목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백승호 파트너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고려 신용정보가 제가 지난주 갖고 왔던 종목 중에 제일 조금 올랐습니다. 제일 조금 올라서 이걸 가져왔는데 10% 정도 올랐거든요. 10% 정도 단기적으로 고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내려온 자리입니다. 근데도 거래량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금리 인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어느 정도 1.2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기준금리 인상되면은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 관점입니다. 주봉 관점에서 한 번도 이제 연간 가격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차트고요. 지금 최근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는 있는데 나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볼 때 일봉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구름대 위에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충분히 지금도 아직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랑 위에서의 거래량 보면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죠. 이 구간에서 누군가 물량을 먹었는데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뭐 종목 잡는 방법, 뭐 기법에 대한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백승호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끝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내일은 박동기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